그래서 내가 고3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고전시가 공부를 이렇게 할 것 같아. 내가 이전 영상에서 했던 말 기억나? 어라? 시간이 얼마 안 남았네? 그래서 비문학은 거의 손도 못 대고 점수가 낮게 나왔어. 그러면 푸는데 오래 걸린 화작문 문학이 문제일까? 아니면 손도 못 댄 비문학이 문제일까? 당연히 화작문 문학이 문제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어려운 비문학에 대해서 부담을 느껴. 이번 수능에서 어떤 작품들이 연계되는지 한번 볼까? 월서는 16경가, 바람이 불어, 자전거 도둑. 기출문제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렇게 자주 등장하는 작품들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생소한 작품들의 줄거리를 알고 있었다면 쓱 읽어도 풀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남들보다 앞서는 그런 시발점이 되었을 거야. 그러면 이제 또 비문학에서 시간 부담이 덜 되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수능을 막 겪은 고3 친구들은 공감할 거야. 수능이라는 시험에서 이렇게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눈앞이 깜깜해지고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난 재수다 이런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수능 전 영상에서 문학 작품 연계 잘 해놔라 라고 누누이 얘기했던 거거든. 그렇다면 문학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모든 과목 중에서 이 문학이라는 영역이 수능 공부와 내신 공부가 가장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 내신 문학 같은 경우에는 한번 예를 들어볼까? 남녀가 뭔지, 갈매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저 달달달달 외워야 되잖아. 근데 심지어는 내신 시험에서는 이렇게 물어봐. 야, 그래서 너 남녀가 뭔지 외웠어? 그래서 너 갈매기가 뭔지 외웠어? 근데 수능은 전혀 이렇지 않아. 수능은 절대 암기 대회가 아니야. 나는 수능 문학 공부가 문학 작품 공부 그리고 문제풀이 공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야 된다고 생각해. 문학 작품 공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문학 작품, 그러니까 문학의 줄거리, 분위기, 특징들을 공부하는 거고, 쉽게 말하자면 문학 작품과 친해지는 그런 느낌이야. 반대로 문제풀이 공부 같은 경우에는 문제풀이에 포커스를 맞춘 거, 그러니까 처음 본 지문을 상대로도 문제를 맞출 수 있도록 하는 공부라고 보면 돼. 근데 이제 문제풀이 공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전 영상들에서 너무나도 많이 다뤘기 때문에 오늘은 한 번도 다루지 않은 문학 작품 공부에 대해서 알려줄게. 아까 말했다시피 문학 작품 공부는 문학의 특징, 분위기, 줄거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라 말했었지. 물론 문학 작품에 나오는 시어 하나하나 외우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근데 우리는 수능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공부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것 같아. 나 공부 진짜 지지리도 안 하던 학생이라고 했었잖아. 근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은사님께서는 이렇게 조언해 주셨었어. 문학? 그거 그냥 니 똥 쌀 때 자기 전에 누워서 페이스북 보듯이 정성스럽게 읽으면 다 된다니까? 실제로 나는 한 손에 잡힐 정도로 작은 정리된 책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정성스럽게 읽어서 문학 작품과 최대한 친해지려고 했어. 그 과정에서 잘 이해가 안 가거나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유추하려고 하든가, 정 해석을 못하겠다 싶으면 네이버에 직접 검색해서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정리되도록 공부했어. 내가 시중에 있는 수능 문학 정리 자료책들을 쭉 봤는데 그 중에 마음에 들었던 책 하나를 소개해 줄게. 바로 메가스터디 EBS 분석 노트야.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점 중에 하나는 일단 책이 한 손에 들어와서 자투리 시간에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문학 작품과 친해지기 너무 좋다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고3을 겪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수능 특강 같은 경우에는 정리 위주라기보다는 문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목차에 쫙 정리가 돼 있는 정리 자료책 하나 있으면 정말 든든할 거야. 실제로 내가 문학 작품이 친해진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이거 봐봐. 이렇게 목차에 제목 쫙 있지. 제목 보고 선상탄, 너 예전에는 어부여서 배를 탔었는데 이제는 전쟁 때문에 배를 타니까 기분이 오묘한 시 맞지? 이런 식으로 작품한테 말을 걸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걸 자연스럽게 외우는 공부를 했었어. 그리고 또 이 책이 좋았던 점은 작품마다 오른쪽 위에 출제 기록이 쫙 적혀 있어서 중요도를 체크하면서 문제풀이 공부랑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어서 좋더라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막 고3 들어온 친구들이 찬기파란가 이런 시가를 보고 찬기파란가? 나 분명히 내신에서 봤는데? 내신에서 중요하게 다뤘으니까 수능에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달달달달 외우는 친구들이 많아. 근데 이렇게 달달달달 외우면 뭐해? 수능에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에도 안 나오는데 말이야. 고3 친구들이 문학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고전시가잖아. 그래서 내가 고3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고전시가 공부를 이 책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 첫 번째, 해석을 보지 않고 현대어풀이를 읽지 않고 소리내어서 읽어본다. 왜냐면 그래도 나름 한국말이라서 소리내어서 읽으면 이해되는 것들이 있거든. 맺힌 일이 이셔이다. 맺힌 일? 맺히다? 마음속에 맺히다. 마음속에 맺힌 일이 있다. 님을 외셔이셔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님을 외셔 있어?
매시다? 아, 님을 모시고 있어서 님의 일을 내가 알고 있는데,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물 같은 얼굴? 물 같은 얼굴? 물 같은 얼굴. 편하실 적 몇 날 읽고, 몇 날? 아, 며칠. 물 같은 얼굴이 편하실 때가 몇 날이나 있겠느냐. 춘한고열? 춘한? 춘? 봄춘? 한? 추울한? 고열? 아, 뜨거운 열? 아, 그러면은 봄과 여름은 어찌하여 지내시며, 어찌하여 지내시며, 어찌하여 지내시며, 추일 동편은 뉘라서 매셨는고, 추일, 아까 이게 봄, 여름이라 그랬으니까 가을추? 겨울동? 아, 봄과 겨울은 뉘라셔 매셨는고, 아까 매다는 모시다였으니까 뉘라셔 모셨는고, 아, 누가 모셨느냐? 이런 뜻이구나. 수능장에서 처음 보는 고전 시가에 대비하려면 이런 능력들을 길러야 해. 실제로 EBS에는 현대어로 적혀 있는데 정작 9월 모의고사에는 고대어로 적혀 있던 적도 있었어. 두 번째,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해설을 끝까지 보지 않고 요약해본다. 내가 수능장에 갔는데 모르는 작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 세 번째, 옆에 있는 진짜 해설과 내가 했던 요약, 해석을 비교해본다. 마지막, 하루를 마무리할 때 작품 목록을 쫙 보면서 줄거리를 다시 요약해보는 되새김질을 해본다. 이게 내 문학 작품 공부의 전부야. 진짜로. 짧게 요약하자면 직접 해석해보고 직접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을 혼자서 독하게 길러야 해. 나는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작품의 제목 그리고 내용 두세 줄만 읽으면 내용들이 싹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어. 문제풀이 공부는 당연히 기출문제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 메가스터디 EBS 분석 노트로 문학 작품을 공부하고 그리고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기출 이력을 그대로 찾아가서 문제를 직접 풀어보면 이만한 문학 공부가 더 있을까 싶을 정도야. 아참, 이거는 작년 수능을 위한 책이고 올해 책은 뭐 EBS 수능 특강 나오고 곧 나오지 않을까 싶어. 그러니까 지금 방학 동안은 기출문제를 통해서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내 이전 영상들을 참고해서 한번 풀어보고 신학기가 시작하면은 이 책을 통해서 연계를 준비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